정부는 내년 예산도 알뜰하게 쓰겠다는 각오로 3년 연속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그럼에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는데요.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늘어난 R&D 예산 어디에 쓰여질지 오늘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에 이제 R&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R&D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R&D는 뭐 아시는 대로 이제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리서치, 연구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고요. Development, 개발은 그런 연구의 성과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R&D 그러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는 것부터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R&D 예산이 올해 이제 내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이거 뭐 예년 수준 회복한 것이다, 좀 평가 절하를 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규모만 따졌을 때는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치였던 23년도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 복원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성과는 여전히 좀 정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정부는 작년에 우리나라 R&D를 세계 수준의 선도형 R&D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연구 역량이 없는 기업에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전에 코로나 같은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에서 비효율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 개선 등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체질 전환 후에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효율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인 것 같은데 29조 7천억 원의 예산,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될까요? 우선 국가 혁신을 이끌 3대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저희들이 첨단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그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그리고 혁신도 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금년 대비 한 28% 정도 확대해서 한 3.5조 원이 되고 혁신도 전형 연구 개발에도 1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형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 그리고 글로벌 R&D 투자가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대했고요. 특히 기초 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9조 원을 투자했고 연구생활 장려금을 새롭게 만드는 등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처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는데 그리고 우주나 차세대 원자력 같은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 3대 게임 체인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이제 양자 기술이 또 미래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현장 직접 방문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내년 예산이 한 1,900억 원대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등 선도국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과 경쟁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양자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최전선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22년에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했고요. 올해 4월에는 그 국가 전략으로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자보다 내년 예산안은 말씀하신 대로
그 한 1,900억 수준인데 12대 전략 기술 중에는 가장 높은 증가율인 한 58% 정도입니다. 물론 절대액을 봤을 때는 뭐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 올해 11월에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서 양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추격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양자 통신이라든가 양자 센싱 분야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곧 경쟁력을 갖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자 기술은 뭐 다른 관련 산업과도 같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분야인 만큼 좀 약진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 기술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외에서도 우리와 함께 좀 R&D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R&D를 통해서 개방형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성공적인 글로벌 R&D를 위해서는 해외 연구진들과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R&D 예산안은 올해보다는 17.3% 정도 늘어난 2.2조 원 수준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3대 게임 체인저 기술과 탄소 중립 분야에서 글로벌 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동 연구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그 세계 최대의 다자간 공동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유럽의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EU에서 주관하는데요.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과의 연구 공동 연구도 아마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잘 해왔던 분야라든가 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또 이 밖에도 좀 리스크가 큰 사업들, 하이 리스크 사업에 대한 투자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분야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히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도전적 R&D가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고난이도, 고위험, 아까 말씀하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혁신 도전형으로 따로 분류를 했고요. 그에 맞춘 육성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혁신 도전 R&D 사업에는 거의 50% 정도 증가한 1조 정도를 이제 투자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도전 정신을 갖고 파괴적 혁신을 앞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술 바로 AI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산업과 국민 일상생활에 좀 AI 활용도를 높이고 확산을 시키기 위한 AI 관련 예산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뭐 다들 아시지만 챗 GPT 같은 그런 어떤 거대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도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I 수준이 미국 같은 최선도국보다는 아직 좀 떨어지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 AI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같이 우리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G3 도약을 그러니까 G3 국가, 그러니까 세계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해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생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도 AI 분야 예산은 1조 1,100억 정도, 금년보다는 한 44% 정도 이제 증가한 수준인데요. 앞으로 원천 기술, 그다음에 AI 안전 기술, 그리고 뭐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만큼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해서 뭐 전기차 기술이라든지 또 사이버 범죄 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캐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안전 관련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 R&D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과학기술의 목표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새로운 위협들에 대응하고 또 재난재해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안전 R&D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불안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차 화재, 그 다음에 마약, 뭐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범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해서 이제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된 기술들은 언젠가는 이제 신기술도 구기술이 되고 다른 기술들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잘 육성된 인력들은 향후에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들은 좀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사람입니다. 그 과학기술 인재가 혁신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과거에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과학기술인들의 노력 덕분인데요. 미래에 우리나라가 그 인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 정부도 내년 인력 양성 예산에 거의 1조 가까이 9,700억 정도 됩니다. 투자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초격차 뭐 기술 또 뭐 3대 게임 체인저 상당히 대단해 보이는 이런 기술들도 결국은 밑바닥에서 이 기초과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뭐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좀 편성이 됐나요? 예, 그 내년도 기초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내년도 기초연구는 혁신성, 전략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그 선도형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제가 새롭게 또는 기존보다 더 큰 규모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혁신성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 최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에서 개척 연구, 그 다음에 잘하는 연구자는 계속 연구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도약 연구 이렇게 준비했고요. 전략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차원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이제 분야를 지정하고 자유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도전적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성의 경우에는 기초 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어쨌든 새로운 이론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창의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예.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은 R&D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앞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선도형 R&D로의 체질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열린 자세로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아낌없이 듣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제대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